당신. 계단에서 튀어나온 영자의 목소리에 복도는 얼어붙었습니다. 쇼핑백을 떨어뜨린 성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죠. 영자야, 어떻게 여길? 떨리는 남편의 목소리, 누구세요? 왜 여길 찾아왔죠? 그리고 옆에서 모든 걸 지켜보는 젊은 여자의 싸늘한 시선. 3년 동안 원룸에서 고생한다고 믿었던 남편이 실제로는 젊은 여사장과 호화롭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33년 결혼 생활은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남편이 고생한다고 믿었던 지난 세월, 사실은 철저히 속아온 거였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으악! 새벽 4시, 김영자는 비명을 지르며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남편 최성우가 젊은 여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58세 영자의 가슴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왜 이런 꿈을 꾸는 걸까요? 서울 변두리 반지하 방에서 영자는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벽에서 스며 나오는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바닥이 3년 전 강남 아파트에서의 여유로운 생활이 꿈이었나 싶게 만들어요. 남편과 별거한 지 벌써 3년째, 성우가 잠깐 떨어져 지내자며 집을 나간 후 영자는 매일 이 지옥 같은 하루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성우가 사업에 실패해서 큰 빚을 졌다며 집을 팔아야 한다고 했을 때 영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여보, 정말 다른 방법은 없어? 30년 넘게 모은 재산인데. 영자가 애원했지만 성우는 고개를 저었죠. 어쩔 수 없어. 빚이 너무 커서. 한순간에 모든 게 날아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곧 다시 집 마련해 주겠다던 성우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영자에게는 겨우 반지하 전세금만 남겨주고 떠났어요. 여보, 진짜 다시 집 구해줄 거지? 마지막까지 매달렸던 영자에게 성우는 물론이야. 조금만 기다려라고 했지만 그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렸죠. 사업비 때문에 도망 다녀야 한다며 성우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친구 집에 얹혀 산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아들 준호를 통해 아버지가 작은 원룸에서 겨우 지내신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영자는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도 힘들지만 남편도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미안하기까지 했거든요. 거울 앞에 선 영자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나이에 비해 정말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60대 후반으로 보일 정도로 초췌해졌거든요. 깊게 팬 주름살, 푸석푸석한 머리카락, 거칠어진 손. 이게 정말 나야? 젊을 때 그 예쁘던 김영자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새벽 5시 30분 지하철에서 영자는 문득 옆에 앉은 60대 부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어깨에 목도리를 둘러주며 추우니까 조심해라고 다정하게 말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저것 봐, 저 나이에도 저렇게 사랑하며 사는구나.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자신도 성우와 저렇게 늙어가고 싶었는데 왜 33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망가져야 했을까요?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영자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어요. 여보도 지금쯤 지하철 타고 있을까? 아니면 버스? 원룸에서 나와 어디론가 일하러 가고 있을 성우를 상상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예전에는 성우가 자가용으로 출근했는데 이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공장에 도착한 영자는 작업복을 걸쳐 입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2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손끝이 거칠어지는 게 싫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거든요. 영자 언니,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밤새 잠 못 잤어요? 동료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영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온종일 기계 소음 속에서도 성호 생각만 났거든요. 지금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을까요? 원룸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지내고 있을까요?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점심시간 영자는 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아들 준호를 떠올렸어요. 32세가 된 준호는 요즘 아버지 편만 들고 있어요. 엄마, 아버지도 힘드시잖아요. 이제 좀 이해해 주세요. 지난번 통화에서 한 말이 아직도 가슴을 찌르고 있거든요. 아버지는 원룸에서 혼자 지내시면서도 엄마 걱정하신다고요. 품에 안고 젖을 먹이던 그 아기가 이제는 자신보다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어요. 저녁 7시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영자는 냉장고 문을 열어봤어요. 김치와 계란 2개, 그리고 며칠 된 반찬들이 전부예요. 또 라면이네. 라면을 끓이면서 문득 성호도 지금쯤 이런 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둘 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나. 라면 국물을 마시며 영자는 쓸쓸함을 느꼈어요. 밤 9시 영자는 침대 밑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 들었어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첫 장을 넘기자 결혼식 사진이 나타났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25세의 자신과 턱시도를 입은 27세의 성호. 두 사람 모두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요. 평생 함께하자고 했잖아, 여보. 사진을 쓰다듬으며 영자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태어났을 때도, 새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도, 성호 사업이 잘 될 때도 모든 순간이 행복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몇 년 전부터였을 거예요. 성호가 스마트폰을 자꾸 감추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누구 전화야? 물으면 사업 관련이야라고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사업이 어렵다며 점점 말수가 줄어들더니 주말에도 일이 있다며 집을 비우기 일쑤였죠. 그때 영자도 갱년기 증상으로 예민해져 있어서 서로 짜증을 많이 냈거든요. 특히 자신의 55세 생일날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성우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직접 만들어 생일상을 차려놓고 기다렸는데 성우는 새벽 2시에 술에 취해 돌아왔거든요. 입술에는 다른 여자의 립스틱 자국까지 묻어 있었어요. 여보, 다른 여자 있지?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성우는 버럭 화를 냈어요. 무슨 소리야? 사업상 접대 자리에서 한잔했는데 옆에 앉은 여자 립스틱이 우연히 묻은 것 같아. 이런 걸로 의심해? 성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사업빚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접대도 해야 하고 투자자들한테 잘 보여야 한다고.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의심까지 하면 어떻게 해? 성우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빚쟁이들 피해 다니느라 정신없는데 집에서까지 이런 소리 들어야 하나? 그러면서 집을 팔아야 한다고 얘기를 돌렸어요. 사업빚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며칠 후 잠깐 떨어져 지내자며 가방을 싸더니 정말로 집을 나가버렸죠.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영자는 자책했어요. 남편도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는데 자신만 서운해했던 건 아닐까요? 원룸에서 혼자 지내는 성호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가끔은 연락해주지, 여보야. 사진첩을 덮으며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공장에 가고 저녁엔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밤엔 사진첩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일상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성호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정말 이제 끝인 걸까?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깨어났어요. 어젯밤 성호를 그리워하며 울었던 탓인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여보도 지금쯤 일어났을까? 작은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 성호를 상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공장에서 오전 10시쯤 영자는 화장실에서 몰래 성호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3년 동안 두세 번 짧게 안부만 주고받았는데 오늘은 왠지 남편의 목소리가 간절했거든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성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여보야, 나야, 영자야. 잘 지내?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가끔 안부 연락을 했지만 여전히 남편의 목소리가 그리웠거든요. 왜 또 전화했어?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성호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영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33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가 이렇게 남남처럼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냥 보고 싶어서, 여보 목소리 듣고 싶었어. 영자가 간신히 말했지만 성호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바쁘니까 끊을게. 뚜뚜뚜. 전화 끊기는 소리가 영자의 귓가에 메아리 쳤어요. 점심시간 영자는 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정순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58세 동갑인 정순은 부산 고향에서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거든요. 여보세요, 순아? 영자야. 오랜만이네. 잘 지내? 정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응, 그럭저럭. 갑자기 무슨 일이야? 영자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정순이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말할 때는 보통 안 좋은 소식이 있을 때거든요. 그게 너한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는데 정순이 말끝을 흐리자 영자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뭔데? 빨리 말해봐. 너 남편 얘기인데. 혹시 요즘도 가끔 연락하고 지내? 응, 가끔 안부 정도는. 왜? 정순의 한숨소리가 길게 들렸어요. 영자야, 이걸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 남편이 요즘 완전 딴 사람처럼 변했더라. 영자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변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원룸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정순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경기도 고양시 쪽에 새로 지은 빌라에서 살고 있던데 차도 새 거로 바꿨다더라. 정순의 말에 영자는 현기증을 느꼈어요.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남편은 사업비 때문에 원룸에서 겨우 지내고 있다고. 영자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해? 미연이가 직접 봤다니까. 미연이는 영자의 또 다른 동창이었습니다. 남편과도 부부 동반 모임으로 몇 번 봤었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정순의 목소리가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부잣집 여사장하고 같이 다니던데? 순간 영자는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주변 동료들이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가 났거든요. 거짓말이지? 그럴 리가 없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전 립스틱 자국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때 성우가 사업상 접대라며 화를 냈던 모습이 생생했거든요. 어떤 여자인데? 45세쯤 되는 것 같은데 키도 크고 정말 예쁘게 입었대. 옷도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외제차까지 몰고 다니더래. 완전 여사장 스타일이고. 영자는 숨이 막혔어요.
자신과는 정반대의 여자였거든요. 15살이나 어린 여자라니. 그래서 뭘 봤다는 거야? 영자가 간신히 물었어요. 백화점에서 팔짱 끼고 쇼핑하는 것도 봤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것도 봤대. 완전 신혼부부 같더래. 정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자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아, 그리고 정순이 잠시 망설이더니 폭탄 선언을 했어요. 같이 살고 있는 것 같더라. 아침에 그 빌라에서 같이 나오는 것도 봤다나 봐. 같이 살고 있다고? 영자는 화장실로 뛰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자신은 성우가 원룸에서 라면 끓여 먹으며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미안해했는데 실제로는 젊은 부자 여자와 신혼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영자야, 괜찮아? 말 좀 해봐. 정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영자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확실해? 간신히 입을 연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응, 미연이가 확실히 봤다니까. 너한테 어떻게 말하냐면서 자기는 못하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전화한 거야. 그 여자가 화장품 사업한다던데 완전 성공한 여사장이야. 성우 그 양반도 옷을 새로 다 맞춰 입고 완전 딴 사람 같았대. 영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58세의 초췌한 얼굴, 거칠어진 손, 빠진 머리카락. 45세 부자 여사장과 비교하면 자신은 정말 늙고 초라한 아줌마였어요. 그럼 사업 빚은 다 해결한 거네? 그런 것 같던데. 새 차에 새 집에 완전 잘 살더라고. 영자야, 이제 정말 잊고 살아. 33년이면 충분히 해준 거 아니야? 잊으라고? 어떻게 잊어? 내 인생 전부인데. 영자는 울부짖었어요. 사업상 접대라고 우연히 묻은 거라고 했던 그 립스틱 자국. 정말 그 여자 거였나? 전화를 끊은 후 영자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며 걱정할 정도였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빚쟁이들 피해 다니느라 정신없다며 자신을 의심하는 것조차 화냈던 그 남자가 실제로는 다른 여자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날 오후 내내 영자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기계 소음 속에서도 정순의 말만 계속 들렸거든요. 45세 부자 여사장, 새 빌라, 외제차, 같이 살고 있어. 모든 말들이 영자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퇴근 시간, 영자는 지하철에서 또 그 60대 부부를 봤어요. 오늘도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더욱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나만 바보였구나. 남편은 이미 새로운 사랑을 찾았는데 자신만 혼자 과거에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영자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나는 늙었고 초라하고 그 여자는 젊고 예쁘고 부자구나.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성우가 자신을 떠날 만했어요. 누가 58세 공장 아줌마를 45세 성공한 여사장과 비교하겠어요? 아니야, 직접 확인해야 해. 영자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소문만 듣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33년 결혼 생활이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지, 성우가 정말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건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그날 밤 영자는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실제로 성우를 목격했다는 바로 그 동창 미연에게 직접 들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연아, 나야 영자야. 잘 지내지? 정순이한테 들었는데. 우리 남편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어? 수화기 너머로 미연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자야. 정순이가 말했구나. 미안해. 나도 너한테 직접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고 있었어.
괜찮아. 자세히 말해줘. 정말 확실히 본 거야? 응. 내가 고양시에 사는 친척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봤는데 정말 네 남편 맞더라. 완전 새 사람 같았어. 옆에 있던 여자도 정말 세련되고 젊어 보이더라고. 미연의 말에 영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연아, 정확한 주소 알 수 있을까? 나도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싶어. 영자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영자야, 정말 괜찮겠어? 가서 더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 미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영자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33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이런 식으로 끝날 수는 없어. 직접 봐야겠어. 다음 날이 일요일이라는 것을 확인한 영자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3년 만에 남편을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일요일 오전 7시, 영자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에서 깼어요.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던 탓에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정말 가야 할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수없이 망설였지만 결국 씻고 나와 가장 깔끔한 옷을 골라 입었어요. 3년 만에 남편을 제대로 만나러 가는데 너무 초라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거든요. 옷장에서 3년 전 입던 정장을 꺼내 입어봤지만 너무 헐렁했어요. 3년 사이 많이 말랐거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결국 그나마 단정해 보이는 검은색 원피스를 골라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58세 나이에 비해 너무 초췌해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화장을 해보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 없었거든요. 택시를 잡아 타며 영자는 미연이 알려준 주소를 운전기사에게 보여줬어요. 고양시까지요? 1시간 반 정도 걸릴 겁니다. 네, 괜찮아요.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로 그곳에 가면 성우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게 잘못된 정보일까요? 택시가 한강을 건너며 서울을 벗어날 때 영자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되돌아봤어요. 성우가 사업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집을 나갔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자신은 매일 밤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이 실제로는 다른 여자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니. 거기는 무슨 일로 가시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친근하게 물었어요. 아, 남편 만나러요. 아,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긴장하고 계세요? 얼굴이 하얗네.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3년 만에 만나서 그래요. 아, 그럼 반가우시겠네요. 반갑기는커녕 무서웠어요. 만약 정말로 성우가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리를 지를까요? 울면서 매달릴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올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발 잘못된 정보였기를. 영자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1시간 반 정도 후 택시가 고양시 신도시에 도착했어요.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와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가 맞나요? 네, 저기 보이는 빌라 단지요. 운전기사가 가리키는 곳은 정말 새로 지은 고급 빌라 단지였어요. 5층짜리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고 조경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어요. 남편이 정말 여기서 살고 있다고? 영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3년 전 집을 팔 때 빚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울던 그 남자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택시비를 계산하며 영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빌라 단지 입구에서 영자는 한참을 서성였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주차장에는 벤츠, BMW 같은 고급 외제차들이 가지런히 주차되어 있었어요. 미연이 말한 게 맞네. 정말 새 차도 샀구나. 그 중에서도 유독 반짝이는 새 벤츠가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 저게 남편 차일까?
백이동으로 향하며 영자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33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어요. 확인하고 와야 해. 영자는 주먹을 꽉 쥐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미연이 알려준 주소는 백이동 503호였거든요. 5층에 도착해서 복도를 걸을 때 영자의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어요. 503호, 502호. 드디어 503호 앞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가락이 버튼 앞에서 떨리고 있었거든요. 만약 아무도 없으면? 혹시라는 생각에 일단 문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계단 쪽에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계단 모서리에서 조심스럽게 엿봤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영자는 그만 숨이 막혔어요. 남편 성우가 나타났거든요. 어쩐 일인지 그의 안색은 초췌하고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깔끔한 명품 정장을 입고 머리도 새로 파마를 하고 있었어요. 손에는 고급 쇼핑백까지 들고 있었죠. 이게 우리 남편이야? 영자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당신, 영자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을 때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성우 뒤에서 한 여자가 팔짱을 끼며 나타난 거예요. 키가 크고 날씬하며 고급스러운 샤넬 원피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미연의 말대로 45세쯤 되어 보이는데 정말 젊고 우아했어요. 오빠, 오늘 저녁엔 뭐 먹을까? 일식 어때? 그 여자가 성우의 팔에 매달리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목소리도 정말 사랑스럽고 부드러웠어요. 미숙이가 좋아하는 걸로 하자. 새로 생긴 오마카세 집 어때? 남편 성우가 웃으며 대답하는 모습에 영자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자신에게는 3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다정한 목소리를 들려준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 생활 마지막 몇 년 동안은 밥 먹어라는 말도 짜증스럽게 했던 그 남자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두 사람이 쇼핑백을 들고 503호 문을 열려는 순간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 계단에서 뛰쳐나가며 큰 소리로 불렀어요. 성우와 그 여자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쇼핑백을 떨어뜨리며 당황한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봤어요. 당신, 이게 뭐야?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우는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영자야. 너 어떻게 여길? 누가 알려줬어? 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그 옆에 선 여자는 영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누구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죠? 라고 차갑게 물었어요. 누구냐고? 나는 이 사람 아내야. 33년을 함께 산 와이프라고. 영자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을 때 성우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하는 신음을 내뱉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가며 복도 바닥에 쿵 하고 쓰러지고 만 거예요. 여보, 자기야. 영자와 그 여자가 동시에 외쳤어요. 성우는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119 불러요. 빨리. 그 여자가 소리치며 성우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영자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영자는 병실을 둘러봤어요. 성우는 자신을 외면하고 있고 아들은 차갑게 대하고 있고 미숙은 승리한 듯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영자는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3년 만에 만난 남편이 자신을 보자마자 쓰러지다니.
구급차 안에서 미숙은 성호의 손을 꽉 잡고 자기야, 괜찮을 거야. 내가 있잖아라며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영자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자신이 예전에 성호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그 여자가 하고 있었거든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성호를 응급처치실로 옮겨갔어요. 보호자는 누구십니까? 간호사가 물었을 때 영자와 미숙이 동시에 저요. 라고 대답했어요. 간호사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어떤 관계신가요? 라고 다시 물었어요. 저는 아내입니다. 영자가 먼저 말했어요. 아내라니요? 저는 성호 씨의 사실혼 관계예요. 미숙이 맞서자 영자는 더욱 화가 났어요. 사실혼이라니? 우리는 아직 이혼도 안 했어요. 법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실제로는 저와 3년째 살고 있어요. 두 여자의 언성이 높아지자 간호사가 진정시켰어요. 우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대기실에서 영자와 미숙은 서로 날카로운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미숙은 고급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나 미숙이야.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와 있어. 준호한테 전화하는 거야? 영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준호가 저를 어머니처럼 생각해요. 미숙의 말에 영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아들까지 미숙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인가요? 30분 후 의사가 나왔어요.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입니다. 혈압이 많이 올라 있어서 며칠 입원 관찰이 필요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나요?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겁니다. 병실로 옮겨진 성우가 깨어났을 때 첫 번째로 찾은 사람은 미숙이었어요. 미숙아, 괜찮지? 놀랐지? 성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을 때 영자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33년을 함께 산 아내는 안중에도 없었거든요. 오빠, 정말 무서웠어요. 갑자기 쓰러지니까. 미숙이 성우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어요. 그제야 성우가 영자를 발견했어요. 영자야, 너 정말 어떻게 여기까지. 성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당신이 원룸에서 고생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새 빌라에 새 차에. 그리고 이 여자는 또 뭐야? 조용히 해. 여기는 병원이야. 성우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조용하라고? 33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영자가 울먹이자 미숙이 끼어들었어요. 아줌마, 성호 씨가 아프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아줌마라고? 나한테 아줌마라고 했어?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32세가 된 아들은 아버지에게 달려가더니 미숙에게도 인사했어요. 미숙 이모, 고생하셨어요. 이모라고 부르는 아들의 모습에 영자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준호야, 엄마 여기 있어. 영자가 말했지만 준호는 냉담했어요. 엄마는 왜 여기 와서 소란을 피워요? 아버지가 아프신데. 소란을 피운다고? 내가 언제? 병원 복도까지 소리가 다 들렸어요. 미숙이 준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준호야, 괜찮아. 어머니도 놀라셨을 거야. 그 모습을 보는 영자는 정말 자신만 외톨이가 된 것 같았어요.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이 여자가 누군지 알고 있어? 알고 있어요. 미숙 이모는 아버지가 힘들 때 도와주신 분이에요. 준호의 대답에 영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도와준다는 게 같이 사는 거야? 엄마, 아버지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행복하게 살 권리? 영자는 쓴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나는?
33년 동안 뒷바라지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가 먼저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3년 전에 아버지 혼자 두고 포기했다고? 내 아버지가 집을 나간 거야. 영자가 소리치자 성우가 신음하며 말했어요. 그만해. 내가 아파서 누워 있는데 이럴 거야? 당신이 아프다고? 나는 3년 동안 얼마나 아팠는데. 미숙이 간호사를 불렀어요. 간호사님, 환자가 흥분하고 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영자에게 말했어요. 보호자분, 환자 안정을 위해 조용히 해주세요. 보호자가 누구냐고요? 나야, 내가 보호자야. 법적으론 그렇겠지만 실제로 돌봐온 건 미숙 이모니까요. 준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영자는 아들의 말에 더욱 상처받았어요. 준호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며 키웠는지 기억 안 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그때 미숙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미숙에게 집중됐어요. 저희 곧 정식으로 혼인신고할 예정이에요. 미숙이 성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뭐라고?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아, 그것도 말씀드려야겠네요. 미숙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성우 씨가 이미 이혼 신청서를 접수하셨거든요. 곧 조정 신청도 할 예정이고요. 거짓말이야. 영자가 소리쳤지만 성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 정말 그런 거야?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성우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영자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 이미 3년이나 떨어져 살았잖아. 3년이면 뭐야? 33년을 함께 산 게 3년 때문에 없어져? 영자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어요. 준호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아버지가 결정한 일이잖아요. 결정이라고? 혼자 결정해? 영자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미숙이 영자를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이미 3년 전에 끝난 일을 왜 이렇게 매달리세요? 성우 오빠는 이제 저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병실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어요. 영자는 무너진 듯 의자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언제부터 이 여자를 알고 지낸 거야? 성우는 고개를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았고 미숙이 대신 입을 열었어요. 4년 전부터요. 성우 오빠가 사업하실 때 제가 투자했거든요. 4년 전? 영자는 계산해 봤어요. 그때가 바로 성우가 스마트폰을 감추고 다른 방에서 전화 받기 시작했던 시점이었어요. 그럼 사업 빚은 핑계였단 말이야? 핑계라니요. 실제로 사업이 어려웠어요. 제가 도와준 거예요. 미숙의 말에 영자는 더욱 분노했어요. 도와줬다고? 남의 남편을 빼앗아가는 게 도와주는 거야? 빼앗은 게 아니라 구해준 거예요. 성우 오빠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아세요? 미숙의 말에 성우가 미숙의 손을 잡으려다 주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영자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영자는 아들을 돌아봤어요. 준호야, 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준호가 머뭇거리자 영자는 더욱 다그쳤어요. 대답해. 언제부터 알았다고? 2년 전부터요. 준호의 대답에 영자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2년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 엄마한테는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뭐해요? 어차피 아버지 마음은 이미 돌아선 거려. 준호의 냉담한 말에 영자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엄마는? 2년 동안 바보처럼 아버지 걱정하며 밤새 울던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도 이제 새로운 인생 살아요. 새로운 인생이라고? 영자가 웃으며 울었어요.
58살에 무슨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그때 미숙이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영자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받으세요. 뭐야, 이게? 위로금이에요. 3천만 원. 영자는 그 돈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이게 뭐야? 33년 결혼 생활이 3천만 원이야? 많은 돈이에요. 이걸로 새로 시작하세요. 미숙의 말에 영자는 더욱 분개했어요. 당신이 누군데 내 인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해? 저는 이제 성우 오빠의 여자예요. 그리고 곧 부인이 될 사람이고요. 부인이라고? 아직 이혼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부인이야? 영자가 소리치자 성우가 움찔하며 미숙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 영자의 눈에 띄었어요. 성우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영자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우리는 끝이야. 하지만 그 말을 할 때도 성우는 계속 미숙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끝이라고? 당신이 혼자 끝이라고 정하는 거야? 3년 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이미 끝난 거 아니야? 3년 전에 당신이 한 말 기억해? 빚쟁이들 피해 다녀야 한다고, 사업 정리하느라 바쁘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여자와 살기 위해서 나간 거잖아.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을 때 미숙이 성우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그러자 성우가 어깨를 움츠리며 더욱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아버지도 인간이잖아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행복할 권리? 영자가 준호를 노려봤어요. 그럼 엄마는? 엄마는 행복할 권리 없어? 엄마도 새로운 사람 만나세요. 준호의 말에 영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58살에 누굴 만나? 공장에서 일하는 아줌마를 누가 좋아해? 그건 엄마 일이죠. 미숙이 다시 봉투를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 돈 받고 조용히 물러나 주세요. 조용히 물러나라고? 영자가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명령해? 저는 성우 오빠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처럼 의무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해요. 미숙의 말에 영자는 가슴이 찢어졌어요. 의무감이라고? 33년 동안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산 게 의무감이야? 그럼 사랑이었나요? 성우 오빠가 얼마나 답답해했는지 아세요? 미숙이 말할 때마다 성우는 더욱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마치 미숙의 말에 반박하면 안 될 것처럼 조심스러워했어요. 성우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영자야,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달라. 미숙이와 있으면 정말 편해. 하지만 그 말을 할 때 성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고 계속 미숙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어요. 편하다고? 영자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45살 여자 옆에 있으면 편하겠지. 58살 아줌마보다는. 나이 문제가 아니야. 마음이 맞는 거야. 성우가 대답했지만 어딘지 경직된 모습이었어요. 미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연 매출 50억 정도 하는 사업을 해요. 성우 오빠가 제 화장품 사업을 같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영자는 현기증을 느꼈어요. 화장품 사업을 같이 한다고? 네, 처음에는 오빠 사업에 제가 투자했는데 결국 접게 되어서요. 영자는 성우가 미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어딘지 불편해하는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다른 환자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간호사님, 죄송해요. 미숙이 정중하게 사과한 후 영자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성우 오빠가 쉬어야 해요. 그 말에 성우가 미숙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준호가 영자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집에 가세요. 더 이상 여기 있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다고. 영자가 아들의 손을 뿌리쳤어요. 내 아들까지 나를 버리는구나. 복도에서 영자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33년 결혼 생활이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하지만 병실에서 본 성우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미숙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워하는 성우의 모습이 영자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영자는 침대에 쓰러져 목 놓아 울었어요. 33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울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성우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분명 자신에게 뭔가 말하려던 것 같았는데 미숙이 나타나자 입을 다물었어요. 뭔가 이상해. 영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성우가 미숙의 눈치를 보는 모습, 미숙이 성우를 다루는 방식, 모든 게 어색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면 왜 그렇게 경직되어 있었을까요? 33년을 함께 산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공장에 가지 않고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연아, 어제 병원에서 이상한 걸 봤어. 뭘 봤는데? 내 남편이 그 여자 눈치를 너무 보더라. 마치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 무서워한다고? 에이, 그럴 리가. 내 남편이 그 여자 좋아서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아니야, 뭔가 달랐어. 평소 남편 성격 알잖아. 자존심 강하고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데. 영자의 말에 미연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하긴 해. 어떻게 45살 부자 여사장이랑 연애를 했지? 평범한 사업가였는데. 그러게 말이야.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도 궁금하고. 영자는 점점 의심이 커졌어요. 미연아, 내가 봤을 때 내 남편 표정이 어땠어? 글쎄,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어. 오히려 피곤해 보이고 뭔가 위축된 것 같았어. 그렇지? 나도 그렇게 느꼈어. 저렇게 좋은 여자를 만났으면 얼굴에 활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날 오후 영자는 정순에게도 전화했어요. 순아, 미연이 말 들어봤니? 들었어. 그런데 정말 이상하다더라. 성우가 그 여자 앞에서 완전 다른 사람 같다는 거야. 어떻게 다르다는 거야? 평소엔 당당하던 사람이 눈치만 보고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다 한다더라고. 생각해보니 미연이가 백화점에서 봤을 때도 성우가 그 여자 뒤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쇼핑백 들어주고. 정순의 말에 영자는 확신이 섰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요. 순아, 내 남편이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33년 살면서 누구 말 듣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러게 말이야. 그것도 여자 말을.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거야.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날 저녁 영자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내기로요. 며칠 후 다시 고양시로 향했어요. 성우가 퇴원했다는 걸 알았고 이번에는 성우 집 근처에서 하루 종일 지켜볼 작정이었거든요. 새벽부터 빌라 앞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오전 9시쯤 미숙이 혼자 외제차를 타고 나갔어요. 성우는 미숙을 배웅하는 것 같았고 어딘지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계속 한숨을 쉬는 것도 같았어요. 저게 행복한 사람 모습이야? 영자는 의문이 들었어요. 더 놀라운 건 성우의 모습이었어요. 옷차림은 화려했지만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어 보였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사람 같았죠. 예전에 당당했던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미숙의 차가 사라지자 성우가 빌라로 돌아가려는 순간 영자는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 영자가 뛰어나가며 부르자 성우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순간 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허둥지둥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영자야, 너 왜 여기? 성호의 목소리는 놀람과 함께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일을 들킨 것처럼 말이에요. 여보, 잠깐 얘기 좀 하자. 안 돼. 미숙이 금방 돌아올 거야. 미숙이가 뭐? 왜 그렇게 무서워해? 영자가 가까이 다가가자 성우는 뒤로 물러섰어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오해할까봐. 오해? 부부가 대화하는 게 무슨 오해야? 성우는 계속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영자야,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 미숙이가 보면. 본다고 뭐 어떻게 돼? 당신 아내랑 얘기하는 게 죄야?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성우는 더욱 당황했어요. 여보, 정말 행복해? 영자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성우의 눈이 흔들렸어요. 당연하지. 행복해. 하지만 목소리에는 전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말랐어? 얼굴색도 안 좋고 예전 모습이 아니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성우가 서둘러 대답했지만 영자는 놓치지 않았어요. 성우의 손목에 푸른 멍자국이 있는 걸요. 여보, 손목에 그게 뭐야? 아, 이건 넘어져서. 성우가 서둘러 소매를 내렸어요. 넘어져서 손목에 멍이, 그것도 손가락 자국 모양으로. 영자가 자세히 보려 하자 성우는 더욱 당황했어요. 영자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때 성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디야? 뭐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미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의심에 가득 찼어요. 영자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집 앞에 있어. 바로 올라갈게.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혹시 누구랑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혼자야. 성우가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영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쩔쩔매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예전의 당당한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여보, 왜 거짓말을 해? 나 여기 있다고 왜 못 말해? 영자가 물었지만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빨리 올라가. 나 금방 갈 거야. 미숙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영자야, 제발 그만해. 더 복잡해져. 성우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복잡해진다는 게 뭐야? 뭐가 복잡해져? 하지만 성우는 대답하지 않고 서둘러 빌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걸요. 오후 2시쯤 영자는 빌라 관리사무소로 갔어요. 죄송한데요. 503호에 사는 최성호 씨 아내인데. 아, 최성호 씨요? 그분 부인 윤미숙 씨 말씀이시죠? 아니요. 저는 최성호의 법적 아내 김영자예요. 관리소장이 당황했어요. 네. 그럼 윤미숙 씨는 누구죠? 그게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혹시 최성호 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좀 이상하긴 해요. 윤미숙 씨는 자주 외출하는데 최성호 씨는 거의 혼자 나오지 않아요. 나와도 항상 윤미숙 씨랑 같이. 혼자는 안 나온다고요? 네, 그리고 가끔 큰 소리가 들려요. 윤미숙 씨가 화내는 소리. 남자를 쥐어잡고 사는 것 같던데요. 남자가 기가 팍 죽어 있어요. 관리소장의 말에 영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영자는 미연에게 전화했어요. 미연아, 내 직감이 맞아.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어. 뭐가 잘못된 건데? 내 남편이 그 여자에게 완전히 통제당하고 있어. 감시받고 있다고. 영자는 하루 종일 본 모든 걸 미연에게 설명했어요. 미연도 점점 영자의 말에 동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더 파헤쳐 봐야 해. 내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분명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야. 영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성호의 두려움에 찬 눈빛, 손목의 멍자국, 그리고 미숙에게 절절매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분명 뭔가 있어.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새벽 5시, 영자는 결심을 굳혔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연아, 나 오늘 다시 가볼 거야. 남편한테 뭔가 일어나고 있어. 위험하지 않을까? 그 여자가 알면 위험해도 가야 해. 33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이대로 둘 수 없어. 영자는 다시 고양시 빌라 앞에 도착했어요. 미숙이 9시에 외출한다는 걸 파악했는데 오늘은 11시쯤 미숙이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영자는 관리소장에게 부탁했어요. 긴급한 일이 있어서 남편을 만나야 해요. 하지만 윤미숙 씨가 방문자는 미리 연락하라고 했는데 제가 법적 부인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관리소장이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자를 503호로 안내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을 때 성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여보, 나야. 영자야. 영자야? 어떻게? 문이 열리자 성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빨리 들어와. 미숙이가 보면 안 돼. 성호가 영자를 재촉하며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집안은 고급스러웠지만 어딘지 차갑고 삭막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영자가 말하자 성호는 계속 시계를 보며 불안해했어요. 미숙이가 12시에 돌아와. 그 전에 나가야 해. 12시까지 1시간 있잖아. 영자야, 제발 이해해줘. 지금 상황이. 성호가 말끝을 흐렸을 때 영자는 성호의 목에 난 상처를 발견했어요. 여보, 목에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성호가 서둘러 셔츠 깃을 올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손목에 목에 상처.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영자가 다가가자 성호는 뒤로 물러났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뭐야? 누가 당신을 때린 거야? 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영자야. 나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기야, 왜 이렇게 조용해? 미숙의 목소리였어요. 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누구야? 미숙이 거실에 나타나자 성호는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미숙아, 이건. 영자가 갑자기 뭘 갑자기? 내가 없을 때 몰래 만나기로 했나? 아니야, 정말 우연히. 성호가 변명하자 미숙이 차갑게 웃었어요. 우연히? 미숙이 영자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아줌마, 우리 집에 무단 침입한 거 아세요? 무단 침입? 여기는 내 남편이 사는 집이야. 당신 남편이라고? 웃기지 마세요. 성호 씨는 이제 제 사람이에요. 미숙이 성호의 팔을 꽉 잡자 성호가 움찔했어요. 그 모습에서 영자는 확신했어요. 여보, 이 여자가 당신을 때린 거야? 영자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미숙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뭐라고요? 내가 성호 오빠를? 그럼 손목 멍자국은 뭐고 목의 상처는 뭐야? 그건. 성호가 말하려 하자 미숙이 성호의 팔을 더 세게 잡았어요. 자기야, 설명할 필요 없어. 이 아줌마가 이상한 상상을 하고 있는 거야. 성호가 아픔에 찡그린 얼굴을 보며 영자는 분노했어요. 놓아. 내 남편 손 놓으라고. 영자가 소리치자 미숙이 비웃었어요. 내 남편? 아직도 현실을 모르시네요. 그때 미숙이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이혼 신청서예요. 영자가 서류를 받아보니 정말 이혼 신청서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이 서명,
이거 우리 남편 필체가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33년 함께 살았는데 남편 글씨를 내가 모를 줄 알아? 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글씨는 바뀔 수 있어요. 아니야, 이건 위조야. 여보, 당신이 이 서류에 사인했어? 성우가 대답하려 하자 미숙이 끼어들었어요. 당연히 했죠. 자기야, 그렇지?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다른 걸 말하고 있었어요. 영자는 성우의 손목을 잡고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이것 봐. 이게 뭐야? 선명한 손가락 자국 모양의 멍이 드러났어요. 자기야. 미숙이 다급하게 성우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자는 성우의 목 부분도 확인했어요. 목에도 목 졸린 자국이 있어. 이 여자가 당신을 폭행한 거지? 아니야, 영자야. 이건 성우가 말하려 하자 미숙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그만해요.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내 집? 이게 내 집이야? 영자가 맞서자 미숙이 냉소했어요. 당연하죠. 계약서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돈도 제가 냈어요. 그럼 우리 남편은? 성우 씨는 제게 의존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영자는 성우를 바라봤어요. 여보, 정말 그래? 이 여자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영자야, 나는. 말해봐. 진실을 말해. 진실? 미숙이 비웃었어요. 진실은 성우 오빠가 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업도 제가 시켜주는 거고, 집도 제 거고, 용돈도 제가 주는 거예요. 용돈? 영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60살 남자가 용돈을 받아? 받을 수밖에 없죠.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미숙의 말에 영자는 현기증을 느꼈어요. 여보, 그때 당신이 가져간 돈은 어떻게 된 거야? 영자가 물었을 때 성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모두 사업에 날렸어. 사업에 날렸다고? 아니면 이 여자가 빼앗아 간 거야? 미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빼앗았다고요? 성우 오빠가 스스로 저에게 맡긴 거예요. 사업 실패하고 빚만 늘어나니까 제가 정리해 준 거죠. 정리해 줬다고? 그럼 왜 내 남편을 때려? 때린다고요? 미숙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성우 오빠가 말 안 들을 때 가끔 훈육하는 거죠. 훈육이라고? 60살 남자를?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에게 의존하고 있으니까 제가 관리하는 거예요.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 이게 맞아?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자야, 나는 정말 돌아가고 싶어. 뭐라고? 미숙이 성우를 노려봤어요. 자기 뭔 소리 하는 거야? 미숙아, 미안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성우가 드디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성우의 말에 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자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래, 맞아.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이건 사랑이 아니라 감옥이야. 성우가 영자에게 다가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자야, 정말 미안해. 나는 바보였어. 여보.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처음에는 미숙이 정말 천사 같았어. 사업이 어려울 때 나타나서 도와준다고 하더라고. 그때 나는 정말 절망적이었어. 사업은 망해가고 빚은 늘어나고. 그런데 미숙이가 나타나서 오빠,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는데 정말 구제주 같았어. 성우의 고백에 영자는 가슴이 아팠어요. 처음 몇 개월은 정말 좋았어. 사업 자금도 대주고 관심도 보여주고 나는 미숙이한테 감사했어. 그런데 성우가 말을 멈췄을 때
미숙이 차갑게 웃었어요. 그런데 뭐요? 내가 오빠를 얼마나 아꼈는데. 아꼈다고? 성우가 분노했어요. 점점 내 사업에 개입하기 시작했어. 직원들 해고하라고, 거래처 바꾸라고. 결국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됐어. 그건 오빠가 무능해서. 무능한 게 아니야. 내가 의도적으로 망하게 만든 거야. 영자가 충격을 받았어요. 의도적으로? 그래, 영자야. 나는 나중에서야 깨달았어. 미숙이가 처음부터 내 사업을 망하게 해서 나를 완전히 자기에게 의존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걸. 성우가 계속 말했어요. 사업이 망한 후에 미숙이가 말했어. 오빠, 이제 저한테만 의지하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라고.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던 거야. 집도 차도 심지어 내가 입는 옷까지 모두 미숙이가 사준 거였어. 내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 통장도 카드도 모두 미숙이가 관리했어. 성우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점점 정신적으로 나를 조종하기 시작했어.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모든 걸 감시했어. 친구들과 만나려고 하면 화를 내고, 너와 연락하려고 하면 미친 듯이 화를 냈어. 나는 완전히 고립됐고,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어. 미숙이 말고는 아무도 만날 수 없었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자야, 정말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매일 돌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기회가 없었어. 미숙이가 모든 걸 통제했거든. 심지어 이혼까지 시키려고 했어. 나는 이상한 여자에게 완전히 속아서 살게 된 거야. 영자는 경악했어요. 나는 용돈을 받아서 살았어. 60살 남자가 여자한테 용돈을 받아서.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점점 통제가 심해졌어.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뭘 하는지 모든 걸 보고해야 했어. 미숙이 끼어들었어요. 그건 오빠를 위해서라고? 성우가 소리쳤어요. 내가 너한테 연락하려고 할 때마다 때렸잖아. 영자한테 전화하려고 하면 휴대폰 빼앗고. 영자가 성우의 손목을 보며 물었어요. 이 멍자국들도 그때? 응, 그때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어요. 엄마,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문이 열리자 준호가 들어왔는데 거실의 분위기를 보고 당황했어요.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준호야. 성우가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갑자기 왜 그래요? 준호가 미숙을 보며 물었어요. 이모, 무슨 일이에요? 미숙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준호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 영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호야,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준호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자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럼 이모가 아버지를 때린 거예요? 준호야, 미안해. 아버지가 너무 약했어. 성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이모가 저한테 주신 선물들도 너를 매수하려고 한 거야. 내가 아버지를 멀리하고 미숙이 편을 들게 만들려고. 준호가 미숙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정말요? 정말 그런 거예요? 미숙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준호야, 내가 성호 씨를 정말 사랑해서. 사랑이라고요? 사람을 때리고 감시하는 게 사랑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통제받으면서 사시는 줄 정말 몰랐어요. 가끔 통화만 하고 자주 만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영자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사기, 횡령, 폭행. 사기라고? 미숙이 당황했어요. 당신이 우리 남편 사업 망하게 만들고
재산 가로챈 거 다 사기야. 증거가 있어요? 미숙이 도전적으로 말했을 때 성우가 서랍을 열고 디지털 저장 장치를 꺼냈어요. 있어. 내가 나를 협박하고 폭행한 증거, 사업 방해한 증거, 모든 게 여기 있어. 언제? 내가 외출할 때마다 조금씩 기록했어. CCTV 영상, 녹음 파일, 위조 계약서들. 모든 증거를 모았어. 성우의 말에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영자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신고할 게 있어요. 사기와 횡령, 폭행 사건입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미숙은 사기, 횡령 및 폭행 혐의로 조사받았고 체포되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제가 투자한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미숙이 수갑을 찬 채 소리쳤지만 경찰관이 말했어요. 그것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경찰이 떠난 후 세 가족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저 여자 말만 믿고. 아니야, 준호야. 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엄마도 죄송해요. 왜 엄마 말을 안 들었을까요? 준호가 영자에게 사과하자 영자는 아들을 꽉 안아줬어요. 괜찮아, 우리 아들. 성우가 영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영자야, 나를 용서해줘.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신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 성우의 간절한 말에 영자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33년을 함께 산 남편이지만 4년 동안 속고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여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기다릴게. 얼마든지. 그날부터 영자는 마음의 전쟁을 시작했어요. 한편으로는 남편을 향한 원망이 컸어요. 어떻게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살 수 있었을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우도 피해자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숙의 계교에 넘어간 불쌍한 남자라는 생각도요. 성우는 영자와 준호가 있는 반지하 방 근처에 작은 고시원을 얻어 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영자가 출근할 때 멀리서 지켜보고 퇴근할 때도 안전하게 들어가는지 확인했어요. 하지만 절대 먼저 다가가지는 않았어요. 엄마, 아버지가 매일 엄마 걱정하고 계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알아. 하지만 아직은 힘들어. 영자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2달이 지나고 영자는 성우가 보낸 편지를 받았어요. 매주 한 통씩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영자에 대한 그리움을 적은 편지였어요. 영자야, 나는 매일 후회하고 있어. 33년의 사랑을 4년의 실수로 망친 것을. 3달째 되는 날 영자는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진 거였어요. 그때 성우가 나타났어요. 영자야, 괜찮아? 밤새 간병하며 영자를 돌봤어요. 왜 와? 영자가 약하게 물었어요. 당신 책임도 아닌데. 책임이 아니라 사랑이야. 아직도 너를 사랑해. 성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영자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퇴원 후에도 성우는 계속해서 영자와 준호를 챙겼어요. 멀리서지만 묵묵히 가족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새 일자리도 구해서 조금씩 생활을 정리해 나갔어요. 미숙에게서 받은 상처도 서서히 치유해가며요. 4달째 되던 날 영자가 먼저 성우에게 연락했어요. 여보, 커피 한잔 할까? 정말? 성우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겼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2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나도 미안해. 너무 원망만 했나 봐. 아니야, 영자야. 내가 원망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당신도 피해자였잖아요. 그 여자한테 당한. 영자의 말에 성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다시 시작해보자. 5달 만에 영자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단 조건이 있어.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숨기지 마.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해. 약속할게. 평생 약속할게. 준호도 아버지의 진심을 확인한 후 가족 재결합을 지지했어요. 아버지, 이번엔 정말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 그럴게, 아들아. 이번엔 정말로. 그렇게 5달 만에 세 가족은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예전과 같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이제 용서도 원망도 다 내려놓을래. 우리 가족만 지키면 돼. 세월의 상처는 남았지만 영자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어요. 진실한 사랑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이겨낸다는 것을 믿으며 가족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어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다 들으셨다면 잘 들었습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햇살 같은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